글로벌리즘이랑 딱 결합하는 거죠. 이 신자파로 딱 변신해서. 무한 해체, 무한 젠더, 사회를 근본부터 흔들어 버리는 기후 종말론 이런 거 떠드는 걸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변신한 거예요. 신자파의 변신입니다. 글로벌리즘의 애첩이 된 겁니다. 그 글로벌리즘과 악마적 신자파가 결합을 한 거예요. 저게 글로벌리즘이 참 잘못한 거예요. 잘 나가는 엘리트들이 야 우리가 좀 세상을 주물럭거려야 되겠어 라고 욕심내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세상 주물럭거리려니까 미국과 서방의 정신세계를 붕괴시키고 주권체제를 약화시키게 되겠어. 그러니까 신자파 악마 내러티브랑 결합해야겠어. 이거는 이제 악마화되는 거예요. 글로벌리스트들이. 두 개는 다르거든요. 앞에 건 자연스러운 어떤 충동이고 뒤에 거는 악마랑 의도적으로 결합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악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케이스 3를 보세요. 한국의 전대협 한총련. 여기 40년 수모탄 수치입니다. 1950년에서 1990년경까지 얘들이 밑바닥에서 쫙 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리형이의 글을 보세요. 행간을 보면 이거 완전히 행간을 보면 완전히 이게 잘 훈련된 종북 마르크시스트예요. 근데 그거를 표면적으로는 법에 최대한 안 걸리게 굉장히 세련되고 감성적으로 표현해요. 그 가슴에 맺힌 원한이 얼마나 많으면 평생 그 짓을 하겠냐고요. 숨어타는 수치입니다. 똑같아요. 박현채. 글을 읽으면 행간을 읽으면 이건 굉장히 잘 훈련된 막스 레니니스트 경제학자예요. 근데 겉으로 포장은 뭘로 해요? 민족 경제가 중요합니다. 지금 차관 들어오고 이거 다 매판이고요. 전부 그 서방 자본의 국가와 민족을 내주는 그런 못돼 먹은 짓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민족 경제론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까고 보면은 막시스트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숨어 탈래니까 나 빨갱이 나 막시스트 경제학자야 그럼 잡혀가니까 숨어 타는 거예요. 40년을 숨어 탄 사람들이 숨어서 타는 수추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1990년쯤 되니까 지구 최강의 반공국가에서 종북이 언제 찬스를 잡냐? 미중 밀월 1990년에 시작하고 한중 밀월 되죠. 90년대 초에. 그럼 남북 밀월이 되는 거예요. 그걸 틈타서 6.25 경험. 그걸 틀딱 코미디로 만들죠.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촌딱스럽게 반공을 얘기하세요? 지금도 이념 대립합니까? 지금도 색깔 구분해요? 아니 색깔, 이념, 반공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뿌리가 없는 건데 저 뿌리 자체를 경멸하는 분위기. 지금도 색깔 논쟁하자는 겁니까? 지금도 이념 대립이에요? 지금도 냉전적 사고방식입니까? 뭐 안철수 같은 게 다 입만 뻥끗하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선배 세대의 경험을 완전 틀딱 코미디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됐어야 될 전쟁을 이승만 이가 그때는 이승만이라고도 하면 이승만 이가 미국 냉전의 천병이 돼서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민족의 운명을 몰아넣었다. 뭐 있다고 생각인 거네. 깔려있는 게 웰컴 투 동막골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서 이 이른바 보수라는 사람들은 넋놓고 자빠져 있는데 이런 사고방식 이런 담론 만들어서 이런 악마 내러티브로 세상을 지배해버린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40년을 숨어타는 수추로 칼을 갈아갖고 30년을 휘두른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 생각을 하냐.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시간과 지능, 집요함과 전략 이걸 결합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백모 지금 나이 63인데요. 제가 암 같은 거 안 걸리고 건강에 받쳐주면 지금 정도의 지적 활동을 또 떠드는 소리를 한 10년은 더 할 것 같고요. 70대 한 초반쯤 되면 지금보다 활동을 한 50%는 확 깎아야 될 거고요. 80쯤 되면 그 50% 중에 다시 50%, 그러니까 지금 대비 한 75%를 깎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한 80한 중반 되면 이제 그만 떠들고 살아야지. 지갑 열고 살아야 되는데 제 지갑이 없어서 열 지갑이나 있을지 모르겠네, 그때.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탐욕을 초월해야 돼요. 그렇죠? 뭐 탐욕스럽게 돈에 미쳐 돌아가면 이런 정신적인 작업 못하죠. 그리고 우리는 앙심, 그러니까 세상과 삶에 대한 원한을 갖는 그런 태도, 앙심의 태도를 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야, 삶과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피 받아 좋아하면 안 돼.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명의 핵심 가치,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과 종교에 대한 존중, 이런 문명의 핵심 가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보수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옹호하는 방식을 공화국을 굳건히 세워서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키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명의 핵심 가치를 섬기는 공화국을 강화하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보수 공화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링컨의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 저게 1863년입니다. 63년에 이제 처음에 남부한테 몰리다가 그걸 이제 한 곱이 넘기고 나서 그 필라델피아 게티스버그에 이제 전몰자들, 그 전쟁 끝난 거기에 이제 묘지 만들고 거기서 연설을 했는데, 링컨 연설이 단어가 300단어가 안 돼요. 굉장히 짧은 연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로 링컨은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정의했습니다. 링컨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뭐 인민이란 말씀이 듣기 싫으면은 민중에 의한,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정부라고 말해도 됩니다. 민중이란 말도 듣기 싫으면 그냥 시민, 국민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아무튼 링컨은 삐뿔에 의한, 삐뿔을 위한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정의입니다. 천만에요. 저게 지금 두 개 영어가 붙어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앞부분입니다. 뒤에 거는 공화국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This nation,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under God, 하나님의 가호 아래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자유가 확장될 것입니다. 혹은 확장시켜야 합니다. 이 나라는. 자, 이거 자유민주주의 얘기죠.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저는 인민이라는 단어 좋아해요. 저희가 좌파한테 뺏긴 거라고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구로부터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잠깐만,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1863년으로 돌아가 보면요, 북미와 유럽에 공화국이 미국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는 프랑스도 루이 보나파르트 황제 체제예요. 프러시아 황제 체제고요. 프러시아를 제외한 나중에 독일 연방이 된 조그만 나라들, 그거 다 공국들이에요. 공국들. 공화국이 없어요. 공화국이. 영국 당연히 군주국이고요. 입헌 군주국이고요. 미국 하나만 공화국인 거예요. 저게 지금 1863년에. 미국 하나만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에요. 그러니까 저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의 정부가 지구로부터 사라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의 정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뿐인 지구, 이거 사라지면, 미국 사라지면 없어지는 국채가 뭐야? 자유민주주의는 미국 사라져도 살아남아요. 입헌군주국, 영국 자유민주주의니까. 없어지는 건 뭐가 없어져요? 공화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것. 국채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연달은 문장에서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앞에는 자유의 확장을 얘기했고 뒤에는 공화국을 얘기한 거예요. 두 개 다르거든요. 자유민주 공화국이라고요, 우리가. 공화국 뭐냐? 공화국이라는 건 결국은 인민 혹은 민초 혹은 민중이 의사를 결집해서 국가를 만드는 건데, 그때 그게 그 공화국이
도끼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의 공화국이 돼야 돼요. 공산당이 조작해낸 인민공화국이 아니고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에 의한 공화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해밀턴이 링컨이 선언하기 전에 한 80년 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80년, 한 60년 전에. 그렇죠. 70년 전에. 저기서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1호에서. 그러면 자유롭고 독립적 공화국이라는 건 뭐냐? 언제 성립하는데?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의 공화국.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이 10,000명에 1명, 1,000명에 1명 갖고는 성립하기가 어려워요. (10만 명에 1명, 10,000명에 1명, 1,000명에 한건 어렵고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이 그래도 100명에 한 20-30명은 돼야지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좀 있고 풍속이 그렇게 100명에 10명은 돼야 그게 성립할 거 아니에요. 100명에 5명은 돼야 성립할 거 아니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감화받아서 같이 가고 3% 5%는 돼야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 3% 5%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왜 힘드냐?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첫째, 세계가 평화로운 무역, 금융, 정보, 지식 네트워크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약육강식, 열강각축이 되면요,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의 타락해갖고 우리나라 만세, 우리 민족 만세, 우리 국가 만세, 공화국 할 때 그 쟤들 무찔러 지배. 남에 대해서 침략적이 되니까 당연히 안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의 기풍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먹고 사는 방식이 세계적 차원에서 무역, 금융, 정보, 지식이 평화롭게 운영되는 네트워크가 돼요. 제가 언제 씨앗이 처음에 딱 발화했냐? 2차 세계대전 후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 때 저 모델이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그 전에 2차 세계대전 전에 식민지요. 영국 식민지에 프랑스 사람 가서 사업하다가는 사업 망합니다. 못합니다. 프랑스 식민지에 영국 사람 사업 못해요. 독일 식민지에 영국 프랑스 사람 사업 못해요. 그리고 세계의 상당 부분이 거의 뭐 엄청난 데가 전부 식민지로 다 분할돼 있어요. 열강끼리. 우리 위대한 프랑스의 식민지를 지켜야 된다. 이거 호시탐탐 노래다 보는 저 독일 놈들 무찔러야지. 또 독일은 이놈들이 말이야 몇십 년 앞섰다고 세계를 헤쳐먹었어. 우리가 살 땅, 우리의 삶의 공간, 우리의 레벤스라움은 어딨냐. 레벤스라움이 room for life입니다. 삶의 공간. 일제는 뭐예요? 우리는 아시아인을 지배할 운명을 타고난 굉장히 특이한 민족이다. 우리 신토를 모시는 일본 신민 아래 쫙 아시아인들을 조직하는데 바로 우리 아래에 있는 애들이 한국인이다, 조선인이다. 조선인은 1.5등 신민인데 저것들이 반항적이어갖고 1.5등 신민으로 우리가 대해준다는 것을 배은망덕하게 알지도 못하고 개긴다. 저것들을 빨리 교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반도 곳곳에 신토 사원을 짓고 그것이 기독교를 믿는 자이든 불교를 믿는 자이든 신토에 와서 다 참배케 해야 한다. 이거죠, 일제가. 걔들 진짜로 내선일체로 일본화 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저희를 1.5등 신민으로 대한 거예요. 이 대동아 공영권 전체 체제에 보면 저희가 서열이 높다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그런 상태에서는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여러 명이 있어도 굉장히 예외적으로 있는 거죠. 이상 같은 사람. 그게 좌절되니까 날개 같은 그런 굉장히 그 우울한 작품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유롭고 독립적 영혼이 숨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저게 평화스럽지 않으면. 그러니까 글로벌 차원에서 평화스러운 무역, 금융, 정보, 지식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요. 두 번째, 저거 그 현대 문명에 만들어내는 그 사나운 이고를 막 들쑤셔갖고 피바다를 건너면
인류를 구원하는 공산체제를 만들 수 있다. 사회와 국가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 사회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바다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공산전체주의나 도이체 위버 알레스, 우리 독일인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지배하는 운명을 타고났다. 이 같은 독일의 운명을 관철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골 때리는 놈들이 바로 유대인과 슬라브인이다. 유대인과 슬라브인은 짐승 잡아 죽이듯이 죽여야 된다. 이게 독일이죠. 이게 극우 전체주의죠. 일제는 그거보다는 좀 얌전하고. 이 전체주의 세력이 한번 발작해서 패망을 해야 돼요. 저거 극우 전체주의는 45년에 발작해서 패망했고 공산 전체주의는 90년에 패망했단 말이에요. 소련 해체 기준하면 91년 12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저는 그걸 미디어 파워 공산주의라고 생각해요. 이거 쓰시는 분 다 공산당이야, 공산당. 이거 공산당 물건이에요. 무슨 공산당? 미디어 파워에 관해서 평등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거 약간 좀 시닉하게 아이러니하게 하는데 우리가 미디어 파워 공산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공산이네. 평등하고 여러 사람이 쳐넣어서 그게 한꺼번에 모여서 공산 함께 네트워크 형태로 컨텐츠와 소통체계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만 갖고 있으면 이거 갖고 누구랑 통신해? 다른 사람이 다 갖고 있으니까 통신이 되죠. 다 평등하니까. 미디어 파워에서 이거 하나 갖고 제가 홍석현 씨보다도 파워풀하고 조선일보 방 회장보다도 파워풀할 수 있어요. 미디어 파워 평등주의야. 미디어 파워 평등사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소통, 개인 관점이 사로잡혀요. 바로 잡혀요. 그래야 개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개인들이. 무수히 많은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이 탄생해야 제대로 된 공화국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알렉산더 해밀턴의 공화국.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에 의한 공화국. 그전에는 무늬만 공화국, 절차 공화국이었고 무늬만 개인, 짝퉁 개인이었단 소리죠. 그러니까 군중 속의 고독.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의 공화국이 번성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가만히 보세요. 글로벌 무역, 금융, 정보, 지식 네트워크가 평화스러운 그런 네트워크 언제 씨앗이 처음에 등장했냐? 1948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예요. 인류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전체주의 세력 패망, 극우 전체주의는 1945년, 그 다음에 극좌 공산 전체주의는 1991년. 그거 찌끄러기 남아서 지금 중국하고 베이징하고 평양에서 까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큰 틀은 그때 패망했다고요. 두 번째는 1991년이에요. 그 다음에 미디어 파워 평등 언제 된 거야? 2010년. 삼성 기준 삼성이 2009년이죠. 그 다음에 아이폰이 2007년이죠. 사람들한테 광범위하게 퍼져나간 건 2020년, 2015년쯤 돼야 사람들한테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죠. 그 사용법까지 하면. 그러니 우리가 왜 시간과 지능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왜 집요와 전략, 시간과 지능의 결합, 집요함과 전략성의 결합의 우리가 왜 이제 시작하냐가 설명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의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야. 우리 멋진 신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셨으니까 이제 평생 바치실 각오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가 실현이 마음 요량껏 안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내가 보고 싶은 수준까지 못 보고 죽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때 정신과 지표는 살아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쟤들 봤잖아요. 6.25 때 다 망한 놈들이 40년을 숨어 타는 수추로 타다가 딱 글로벌리즘 오니까 찬스 잡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종중판으로 확 뒤집어서 30년 휘둘렀잖아요. 쟤들 40년을 숨어 탔습니다. 우리는 그 원한을 가지고 우리는 축복을 이제 눈에 보고 축복이 현실화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왜 40년, 50년을 못 숨어 타냐고. 제 앞에서 저는 그 앞에 20년 숨어 타고 있으니까 이미 10년 숨어 탔고 빛 못 보고 흙 속에서 타는 수치예요. 그거 하고 나가면 돼요. 그럼 의외로 빨리 와요. 자, 그래서 이 축복의 시대
우리 시청자님 여러분 초청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정치는 정당으로 통하고요. 선거로 통하고요. 모든 선거는 정당으로 통합니다. 모든 정치는 선거로 통하고 모든 선거는 정당으로 통합니다. 정정당당 지금 바로 가입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평당원 네트워크입니다. 예, 정정당당은 무결선거 네트워크, 선거 참관 감시 운동과 함께하고요. 교육과목 단일화 운동, 마이초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